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간외신 점수가 나와서, 자기가 그 점수에 맞춰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내가 정말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어떤 것을 좀 더 기준을 삼아서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요, 올해 그 내신 점수는요, 너무 심해요. 자, 뭐가 너무 심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이 192, 194, 그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와, 정말 공부 중학교 때 열심히 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200점 만점에 정말 199점 몇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준편 잘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가 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2학년 때 뭐 전과목을 시험 보지 않고 국영수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시험 범위도 뭐 되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 선배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너무 그 입시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 내신 점수가 사실은 요즘에 많은 중학교들이 내신도 좀 쉽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쉽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범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195점을 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95점보다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좀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좀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좀 빡센 학교, 일명 뭐 요 동탄 지역에서 얘기하는 화성, 세마 뭐 요런 학교들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그래서 학구적인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조금은 그냥 우리 동네 메리트,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병정구나 뭐 반송구나 뭐 동탄고 뭐 요런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좀 더 좋을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조금 멀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동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신설학교들, 그럼 신설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내신 점수 받기가 좀 학교 시험들이 쉽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과목을 계속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좋을지, 자, 요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실 때 그 기준을 지금 중학교 때 내신 점수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 선배들도 보면 사실 중학교 때 수학을 A를 계속 3년 연속으로 받았었던 학생이 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중학교 때 A등급을 받는 학생이 전체 비율이 한 40% 정도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친구들이 그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A를 받았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 4등급을 받은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머님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A등급 이퀄 1등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40% 이상이 중학교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전체 원생들이 거의 다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의 수학 성적만 가지고 중학교 때의 내신 점수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돼요. 괜히 뭐 자기가 중학교 때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어머님들도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뭐 중학교 때만 계속 199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목에 깁스하시고 막 우리 애가 되게 천재인 줄.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화성세마고 가서 막 8등급 9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은 내가 나의 성향, 내가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성향인지, 내가 주위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완성해서 하는 학생인지, 이렇게 자기의 성향, 공부하는 성향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경우에 기숙사의 생활도 잘 고려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새마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다가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침대가 너무 불편해. 뭐 집에 있는 침대만큼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한 달 만에 퇴소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좀 먼데 기숙사가 아닌 학교를 선택을 하면 퇴소를 했을 때 이 등하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체 생활도 가능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나의 수학적인 선행 진도와 현행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런 정도는 사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하고의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가, 특히 화성고 같은 경우는 영어도 상당히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가 좀 어려운 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담당하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에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지, 물론 등급까지 뭐 그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막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막 이렇게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얘가 몇 등급 받을 거예요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의 수학으로는 좀 많이 힘들 거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나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입시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에, 괜히 뭐 옆에 친구가 뭐 외대부고 쓴다고 해서 괜히 뭐 난 생각에도 없다가 외대부고를 쓴다던가, 뭐 외대부고나 화성고 입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저는 간절히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뭐 화성고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뭐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서울대를 마치 들어갔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좋은지, 잘 맞는지, 내가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중학교 내신 점수가 고등학교 실력, 지금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